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참 눈이 그리울 때가 많은데 오늘 제가 이제 그 KTX를 타고 오면서 대전부터 눈 구경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게 구경하는 거는 재밌을 수가 있는데 막상 또 눈이 많이 오면 또 피해도 있으니까 이번에 뭐 여러분 주위에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좋아하는 부자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제자 12제자 중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데서 성장한 제자들이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였냐면 마태죠. 그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뭐 이렇게 그죠? 이 마태가 자기 하인들에게 3명의 하인에게 각각 은화를 하나씩 주면서 이걸 가지고 한번 불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하인은 그 하나의 은화를 가지고 10개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성을 10개를 주고요. 두 번째 하인은 하나를 가지고 5개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성을 주고 마지막 한 명의 하인은 그 은화를 하나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가 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걸 뺏어서 1개의 은화를 가지고 10개를 만들어 온 그 사람한테 그 하인에게 줘버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마태 효과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된다는 그런 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전략이 있는 사람은 정말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이 가난에서 헤쳐나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뇌의 구조에 달려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 뇌는 20살까지 성장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퇴화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뇌가 퇴화했기 때문에 뭐 치매가 걸린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 뇌는 각 뒤에 후두엽, 그죠? 옆에, 그죠? 그다음에 앞에 전두엽 이렇게 이제 그 뇌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이 후두엽이 발달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서 이 눈으로 본 자극이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은 심장으로 전달되어 가지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약간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아침에 시초가에 막 종목이 벌겋게 이렇게 나오면 눈을 자극해서 그것이 심장으로 전달되어 가지고 그죠? 이성을 잃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내동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계시죠. 그 반면에 이 전두엽이 발달한 인간은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최종의 인간 단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잖아, 그죠? 이 사피엔스는 좀 센스, 감각이 있는 이런 인간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런 인간들은 약간 좀 추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때요? 하락하고 안 좋고 이렇잖아, 그죠? 그러면 후두엽이 발달한 인간과 달리 이 전두엽이 발달한 인간은 그래, 지금 하락했지? 조금 있으면 상승할 거야. 자, 주가가 막 상승해요. 얘는 상승하다가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락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추론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연습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구조를 바꾸는 그런 노력도 좀 사실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젠스낭 있잖아요. 젠스낭도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흙수저인데 어렵게 해서 자기가 지금 엔비디아, 물론 그 중간에 자기를 도와주는 협력자가 있기도 했지만 그 협력자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나를 그렇게 내 젊은 나이에 나를 도와줬느냐고 했을 때 당신 눈빛에서 자신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젠스낭이 딱 3가지를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인생은 오락이다.
오락이잖아요. 게임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게임 하실 때도 한 번에 다 깰 수 있습니까? 못 깨잖아요. 많은 연습을 해서 도달하듯이 인생은 오락이니까 즐기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저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거든요. 이 주식시장에서 자신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께서, 그죠? 주식을 막 싸게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막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주식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싸게 사도 수익 못 내면 도루묵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메뚜기 있잖아, 그죠? 메뚜기는 누구를 잡아먹습니까? 하루살이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 이 하루살이가 어느 날은, 그죠? 이 메뚜기가 자기들을 잡아먹으니까 그 2만 명의 하루살이를 쫙 데리고 메뚜기 앞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메뚜기가 그 2만 명이나 되는 그 하루살이 앞에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죠? 혼자니까. 그래서 그 하루살이가 얘기했습니다. 너 이제 죽을 거니까 너 마지막 죽을 소원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메뚜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일 싸우자 이랬잖아요. 이건 결국 뭐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오늘만 지나면 내일 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주식시장 힘들죠. 예. 지금은 과거에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테마가 이루어졌고 뭐 누가 사니까 가고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급이라는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만 그 수급이 곧 뭐냐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 트럼프, 머스크, 그의 입김들이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머스크의 입김이 가장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 뭐냐면 팔란티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이제 물론 이제 AI죠. 이 기업은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기업인데 사실 CIA에서도 여기다 투자를 했고요. 여러분들 팔란티어 하니까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앞을 예측하는 그는 구슬 이름이거든요. 이 말 그대로 이 팔란티어 기업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CIA도 범인을 잡을 때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이 이런 걸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예측도가 가겠느냐. 또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지금 그게 직접 쓰이고 있잖아, 그죠?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 전쟁에서도 저쪽에서 이런 무기를 이렇게 발사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어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예측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머스크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뉴럴링크라는, 그죠? AGI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그 기업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지금 AI와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사실 팔란티어와 같이 가는 기업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지금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냐면은 개별 성향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2023년도에 AI 관련한 종목들 많이 움직였죠.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뭐 솔트럭스 A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긴 움직였지만 신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3빌리언이라든지 그리고 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인스피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장은 패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신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느냐? 신규 종목들은 매물벽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 활용하기가 좋았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그 의료 AI 쪽도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지난주에 보면은 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제 유튜브를 많이 봐라. 그래서 제가 주말 특집으로 딱 올려드렸는데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이 상한가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제 유튜브를 많이 안 보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루닛이라든지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같이 AI로 좀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히토류 같은 경우 있잖아, 그죠? 이건 히토류는 미중 갈등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부분이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이 미중 갈등은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는 그때부터도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뭐 그런 종목들도 조금 지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지만 뭐 사마전자라든지 뭐 유니온이라든지, 그죠? 뭐 티플렉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번 주에는 대북주들도 이제 이 트럼프의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김정은하고도 뭐 연락하고 뭐 만날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일신석재를 비롯해서 뭐 아난티라든지 뭐 부산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인디애프로 뭐 상한가를 뭐 점으로 날라가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정부니까 되고 저 정부니까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트럼프가 그랬을 때 이제 이미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좀 얼굴을 나타낸다라는 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요즘 저출생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뭐 중국 여성들이 뭐 생리대가 뭐 고갈이 돼가지고 반사 이익으로 뭐 그죠, 모나리자라든지 뭐 깨끗한 나라라든지 웰크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중국발 관련한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잘 반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비자 이러면은 그죠,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모두 투어라든지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간간히 틈새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제 관계가 약간 좀 뭐 호전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간단하게 움직였던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다음 코너에서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너는 제 유튜브를 여러분들에게 홍보하는 코너인데, 지금 이제 이델리 TV도 유튜브가 있고 제 개인 채널도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셔라. 그러면 그 상한가가 뻥뻥 나오고 수익이 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게 뭐냐면 초식 동물 있잖아요. 그죠? 초식 동물이 이제 동물들에게 많이 뜯어 먹으니까 그 풀이 어떻게 됩니까? 2배로 자라고, 그죠? 많이 자란다 이거죠. 새들이 알을 2개 낳는 거는 뭐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가 이제 뭐 다른 잡혀 먹게 되면은 또 하나가 또 살아나야 되니까 뭐 요런 의미인데, 요 의미는 뭐냐면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제 유튜브는 항상 준비성이 뛰어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라. 이미 그 앞에부터 현금화를 하고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또 제 유튜브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판세를 잘 이해할 수가 있고, 가장 지금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세력주, 뭐 작전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력주하고 작전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력주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유튜브에서는 작전주는 말씀드리지 않고 세력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세력주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 수급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력주라는 것은 거래소에서도 형성될 수 있고 코스닥에서도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세력주는 차이점이 뭐냐면, 앞으로 뭐 물량이 증가된다든지 기업 가치가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세력들이, 그죠?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서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현상을 세력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2023년도
2차 전지 있잖아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들이 막 움직일 때 걔들이 뭡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그러니까 세력들이 전부 다 거기다 해서 뭐 에코프로를 10만 원짜리를 150만 원 만들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고요. 작전주는 뭐냐면 이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돈으로 그냥 뭐 점을 딱 날린다든지 뭐 며칠 전에 인디애플로 상을 딱 친다든지 과거에 보면은 초전도체 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신성 델타가 그죠? 이렇게 급등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자기 자리를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작전주들은 어떠냐면은 그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그런 분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의 힘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세력주라는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주가라는 거는 세력이 없이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도 세력이 있어야만 갈 수가 있고 어떤 종목이든지 세력이 있어야 가기 때문에 이 세력주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은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 그죠? 지금 뭐 트럼프, 머스크, 뭐 어제 추수감사절에도 같이 만났고, 그죠? 지금 뭐 트럼프도 얼마 전에는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죠? 이 바이든은 계속 전쟁을 하려고 하고 트럼프는 그만하라 하고, 그죠? 이런 과정에서 뭐 쟤들이 정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지금 미국 시장은 완만하게 잘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미국 지수보다도 이제 우리 시장을 한번 보자 이거죠. 지금 이 우리 시장은 과거에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트럼프가 2017년도 집권을 했잖아요. 그때처럼 지금 그때도 우리 시장이 어땠냐면 미국 시장은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었지만 우리 시장은 이런 형태가 나와 있었어요. 2016년도 뭐 그 하반기 정도. 근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 시장도 어떻게 상승 방향을 털어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 이 지금 우리 시장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숲을 보지 말고 이미 숲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 숲 속에서 나무를 잘 선택하면은 매일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제 유튜브에서 계속 올려놨던 그런 종목들 보면 매일 수익 구조가 형성이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건 절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 안 된 부분을 이렇게 수익이 냈다 이렇게 하면은 저 맨날 얘기하잖아요. 잡혀간다고. 절대 지금은 어떤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 허위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큰일 난다니까요. 정말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안 믿다 보니까 아유 저것도 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딱 하면은 요즘은 무섭습니다. 저 콩밥 싫어합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요 시장에서 나무를 잘 선택했을 때는 이 나무를 선택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찍으려면 어떻게 돼요? 썩은 도끼로 자꾸 찍으면 그건 넘어가겠습니까? 금도끼로 찍어주는 그런 실력을 갖추면은 시장의 숲에는 상관없이 지금 시장은 트레이딩하기에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압축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이 좋잖아요. 좋으면 종목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이게 막 혼돈이 와. 물론 지금 테마는 없어요. 테마는 없고 계속 순환이 빨라요. 오늘 얘가 움직였다가 금요일 같은 경우도 뭐 아침에 그 전일에 금요일 날 히토리가 움직였지만 그죠? 뭐 생리대 관련한 종목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또 그러면서 또 뭐 우주 관련한 요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또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움직여주고 요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잘하면은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다 왔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피엔스는 추론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시장이 이만큼 왔기 때문에 만약에 후두엽이 발달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계속 내려갈까? 이 주식 안 돼? 막 이러잖아요. 천만의 말씀.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은요. 아 이제 다 왔네. 이제는 터닝 포인트를 잡겠네. 내년에는요. 아마 코인이나
주식시장은 좀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느냐? 그거는 제가 이제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시장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저 숨통을 쉴 수 있는, 그렇다고 지수가 막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 종목에 대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데는 좀 아마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자,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닥 시장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시초가에 이제 갭을 띄우는 거 있잖아요. 요즘 보면 시초가에 갭을 많이 띄우죠. 어떨 때 많이 띄웁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상한가를 쳤거나, 그죠? 또는 뭡니까? 어떤 재료가 발생했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갭을 탁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갭을 띄울 때 여러분들이 흥분하게 되죠. 왜? 시장에 관심도가 이제 딱 높아졌단 말이에요. 제가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시간에 상한가를 쳤던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반복 학습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많이 깨우쳐가지고 어떻냐니까, 그래, 어제 저거 시간 상한가 쳤는데, 야, 쟤들 아침에 또 두드려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거는 상한가를 치고 어떤 거는 두드리 맞고, 그죠? 막 이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갭 사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갭을 얼마나 띄웠느냐. 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전일 종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는데 아침에 10%를 띄우느냐, 3%를 띄우느냐, 20%를 띄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세력들의 의지가 달라지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시초가. 그러니까 시초가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초가도 유지를 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면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보면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 물론 제가 뒤에서 예시를 들어 보이겠지만은 갭을 든 상태에서 시가를 유지하면서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되느냐면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지지는 파동이 나오기 전에 그 지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짧아야 돼요. 파동이 나오는 순간에는. 그러나 파동이 나오기 전에는 지지가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직 파동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파동이 나와서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지지가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갭을 띄웠어. 그죠? 근데 시가를 살짝 유지하지 못해. 그럼 뭐예요? 갭이 떠 있는 상태니까 야, 저거 밑으로 쳐박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빨리 확 돌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갭을 띄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뭡니까? 존재감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어서 와서 다른 종목 하지 말고 이 종목 집중해. 이렇게 하면서 세력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러면 그 보여줬을 때 의지가 있을 거라고요. 그 의지는 뭐냐? 매도를 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그 주가를 더 상승시켜서 부양하기 위해서냐인데, 요거는 뭐 어떠냐면은 50대 50이에요. 어떤 거는 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더 뭡니까?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갭을 띄우는 종목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 세력이 존재한다. 지금 오늘 제가 뭐 얘기했죠? 세력주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세력이 없으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어떻냐면은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별에서 막 이렇게 줄줄줄줄 내려간다든지, 근데 옆으로 막 이렇게 행보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들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뭐 상담을 하시잖아요. 뭐 종목 상담도 이래 하는데, 저는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딱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세력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 세력이 없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못 갑니다. 근데 이제 그걸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술적이라는 것이 흘러갈 수는 있어요. 어느 라인까지는 흘러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샀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죠?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는 못 간다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종목이 과거에 끼가 있던 세력의 종목인가, 이 종목이 나중에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가,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그죠? 그는 학습이 좀 필요하다. 그럼 결국에는 뭐냐? 이 갭을 띄우는 종목이 그 갭을 띄웠을 때 얘가 그죠? 매도를 하기 위한 건지, 더 상승할 건지, 시가를 유지해서 이렇게 갈 건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배워야 돼. 자꾸 배워야 된다는데 여러분들은 그 어떤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내비게이션 매매를 해야 된다. 안내를 잘 받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깨끗한 나라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뭐 중국의 뭐 그 여성들이 그저 생리대가 이제 완판돼가지고 없어가지고 시너지는데 얘 보세요. 갭 띄웠잖아요. 얘 갭 띄워서 이 음봉으로 시가를 유지 못했거든요. 근데 획 돌렸단 말이에요. 30분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갭을 띄운 종목은 어떻게 합니까? 또 갭을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 물리학의 법칙이 있어요. 주식에는 가속도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가는 놈을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가야 돼요. 어떻게? 또 다음 날도 갭을 띄우고 가야지. 만약에 갭을 띄우지 않고 음봉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밑에 있는 이런 갭까지도 확 다 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지를 잘 보고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을 띄우는 종목은 자꾸 갭을 띄워야 돼. 갭. 만약에 10% 띄웠죠? 다음 날 20% 띄우고 이렇게 상을 가고 이렇게 가줘야 이거는 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상따를 했거나 이러신 분들은 만약에 월요일 날 갭이 약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보나 안 보나 이렇게만 쭉 밀리게 돼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니온 같은 경우 보세요. 이 지금 제가 히토로 관련해서 뭐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그저 뭐 티플렉스, 뭐 상보 많이 얘기했습니다. 삼화전자. 삼화전자하고는 또 다르게 보세요. 얘는 갭을 띄운 상태에서 어떻게 쭉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요는 상태가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깨끗한 나라 같은 상태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로 봐야 되느냐면 스토리처럼 또 다음 날 이 선수들이 시가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자, 이거 있잖아요. 잘 보세요. 루닛. 제가 이 루닛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제 유튜브에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요까지 라인이었어요. 요 라인까지 했을 때, 요렇게 되어 있었을 때 제가 유튜브에서 그랬거든요. 이 루닛은 내일, 그죠? 급등을 하든가 아니면 급락을 하든가 아니면 옆으로 행보를 하든가 세 개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본 사람이 그걸 곧이곧대로 딱 듣고 어느 게시판에 가서 이래 적어놨더라고. 주식은 폭등 아니면 폭락이고 행보지 뭘 그걸 분석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내가 그분이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다른 종목 같으면은 그러니까 파동이 더 나올 수 없는 종목이라면 굳이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폭등할 때는 어떻게 따라잡아야 되고 이렇게 밀릴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옆으로 행보할 때는 어떻게 잡아라는 그런 의미를 드린 건데 그거를 이해 못하더라 이거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약간 은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곧이곧대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좀 눈치도 있어야 되고 코치도 있어야 되고 조금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그죠? 뭐 목표가 얼마 그런 거는 없어요. 세력주에서 그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면 다음 날을 어떻게 만들어지나.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 주식이라는 건 여기서는 갈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양봉을 계속 켜주니까. 그러니까 갈 수도 있다 이거죠. 갔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추세선을 뚫고 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되고 얘가 만약에 안 가고 밑에 밀렸을 때는 내가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행보할 때는 내가 어떻게 관찰해야 되고 왜? 파동이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51%가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글을 올리고 막 좀 약간 막 킥킥킥 이래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내가 전문가 배지를 달고 실력이 없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주식이 폭등, 폭락, 행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럼 이 루닛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지금 보세요. 얘는 누구냐면은 기관용이에요. 기관이 어제도 또 기관이 샀죠. 지금 현재 기관이 지금 한 거의 뭐 200만 주, 뭐 거의 뭐 밑에서부터 하면 한 300만 주 정도 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이 샀을 때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왜 사죠? 여러분이나 기관이나 외인이나 다 똑같아요.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150만 주 정도를 6만 원대에도 샀단 말이에요. 밑에서 뭐 100만 주를 어떻게 샀는지를 모르겠어요. 싼 가격에 샀다 하더라도 평당가가 뭐 얼마가 되든 뭐 5만 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일단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물량을 확보하고 있겠습니까? 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면 팔려고 하면은 200만 주든 300만 주든 뭘 팔려고 하면은 그냥 그럼 계속 똑똑똑똑 하락하면서 던지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딨나요? 돈을 들여가지고 주가를 이만큼 올려놨는데 팔아먹을 때 이렇게 싼 가격에 뚝뚝뚝 이래 던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해요? 띄우면서 판단 말이에요. 띄우면서. 정배열에서 양봉으로 탁탁탁 띄우면서 물량을 던져준다고요. 그러면 그 많은 물량을 내가 어느 정도는 팔고 어느 정도는 끌고 가려면 팔 때도 그러면 여러분들이야 뭐 10,000주를 가지고 있고 20,000주를 가지고 있고 뭐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금방 팔 수 있지만 그 100만 주, 몇백만 주 되는 것을 그 한꺼번에 다 팔 수가 있습니까? 10만 주를 팔려고 하면은요. 100만 주를 막 이래 거래량을 막 살려야 된다고 막 돌려야 된다고 그래야 팔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10만 주를 한 방에 누가 다 받아줍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루닛은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목표가가 어때요? 5일선이 깨졌네요. 이게 딱 11선 딱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5일선을 올라설 거냐? 지금 얘 가장 풀어야 될 숙제는 뭐냐면 단기 과열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음 주 정도 돼서 어떻게 풀리느냐. 만약에 단기 과열이 쫙 풀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12월 달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그죠?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시겠죠? 아, 저 종목은 저렇게 제가 보통 종목을 그냥 이거는 뭐 급등하면 뭐 급등하든지 뭐 급락하든지 이런 얘기 안 한다고. 반드시 파동이 나올 수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삼성전자. 이게 지금 삼성전자 말 많죠? 그죠? 이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은 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1,400만 계좌 중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500만이었거든요. 주식 계좌가. 지금 1,400만 뭐 계속 늘어나겠죠. 1,500만 이런 늘어나는데 450만에서 500만 계좌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그 계좌에 있는 가격대가 90%가 7만 원, 8만 원에 산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5만 원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삼성전자가 이제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반도체 중에서 싼 거, 그죠? 메모리 부분에서도 지금 중국한테 털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메모리 부분에서 삼성, SK, 미국, 중국 이랬는데 중국이 제일 끝인데 지금 뭐 싸게 파니까 이 지금 털렸죠. HBM 같은 경우 비싼, 그죠? 비싼 반도체도 지금 SK가 모든 걸 독점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기술력을 못 따라가니까 지금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또 비메모리 부분도 어딥니까? TSMC가 전 세계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비메모리 같은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에 왔던 모리스 창이죠. 그 사람이 그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삼성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삼성이 안 하는 게 뭔가 했던 게 파운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삼성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고 오늘도 내가 올라오면서 기사를 보니까 뭐 거듭나겠다 이러는데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너무 삼성이 좀 관료화되어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 아이디어를 올려봐야 그죠? 거기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료 체제가 좀 낮다라는 거죠. 이제 기술 부분과 재무 부분에서 재무 쪽을 너무 그죠? 이렇게 좀 관로를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 지금 삼성이 조금 위기에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외인들이 뭐 금리 인하를 하고 어쩌고 뭐 그죠? 또 얼마 전에 뭐 홍라희 여사가 뭐 담보 비율이 그래서 그죠? 재산 상속 뭐 그걸 낸다고 뭐 또 주식을 팔고 어쩌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이 라인에서 5만 원 근처까지 오면은 이제 뭐 어느 라인에서는 바닥을 찍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잡혀 먹어요. 지금 롯데 같은 경우도 롯데월드 타워를 지금 담보로 6조로 지금 내놨잖아요. 과거에 신격호 회장이 있을 때는 절대 빚내 가지고는 사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빚을 안 낼 수가 없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케미칼이 또 화학 부분이 중국이 너무 덤핑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뭐 30만 원 하든 뭐 했던
주가가 지금 뭐 6만 원인가 이래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빚이 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롯데월드 타워를 지금 뭐 담보로 지금 내놨다고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뭐 이런 큰 좋은 기업들이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돼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 유한양애. 그래서 이것도 애 얼마나 괜찮은 애입니까? 그죠? 지금 이제 보니까 얘는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느냐니까 이제 터닝을 잡고 있어요. 터닝. 돌리려고 하는. 지금 이제 이 11만 원은 뭐 잘 안 깨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보면 2% 상승했다가 3% 뺐다가 지금 계속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키려고 하면서 요 라인을 요렇게 이제 좀 돌려준다면은 아마 반등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저 자리는 절대 단타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주가라는 거는 어느 날은 보유자의 영역이 될 수가 있고 어느 날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는 뭐냐? 보유자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샀든 간에 보유자, 보유하신 분이 보면서 그러면 트레이딩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5일선을 딱 올리면서 살리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될 때 그리고 그 호가창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그 움직임이 선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호가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될 때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돌리려고 하는 어떤 자리를 잡는 그런 역할이지 여러분들께서 뭐 섣불리 그래서 지금 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전략은 아니지만은 관심은 두셔야 된다. 왜? 괜찮은 기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지금 유한양행 이런 것들 애들이 괜찮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곤욕스럽게 있지만은 살아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또 이 과거에 항상 자기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많이 쌓아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 DS 단석은 뭐예요? 이 무증해가지고 제가 이제 무증하고 나서 상 친다고 했는데 상 쳤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무증하는 권리락 되는 날 가격은 3분의 1로 다운되지만 이제 좀 조삼모사 같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크게 손실은 없을 것이고 뭡니까? 여기에서 뭐 상한가를 치고 뭐 어떤 이런 흐름이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 샀다면은 지금 만약에 무증이 100주였는데 200주가 들어오면은 손실은 아니죠. 수익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DS 단석 같은 경우는 주가를 좀 이렇게 좀 올릴 수는 있어요. 왜 올릴 수 있냐면 12월 24일이 그 무증 물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좀 강하게 좀 움직여요. 상치고 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 추세대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잘 하시면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 드리는 요런 종목들은 대부분 어떤 종목들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저 좀 관심을 갖고 그저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하시면은 이제 그 나름대로 수익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AI 쪽에서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죠 주말 특집으로 여기 올려드렸잖아요. 올려드려서 지금 이 상한가를 쳤는데 지금 얘는 얘 특징을 잘 봐야 돼요. 얘는 상을 잘 안 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상한가를 치는 제가 그랬잖아요. 상한가라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파이널 게임. 그죠? 이제 상한가를 빵 치고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물량을 정리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이제 스타트하는 경우. 시작할 때 바닥에서 상한가를 빵 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상승하면서 날아갈 거야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상을 쳤다가 밀리고 상을 쳤다가 밀리고 이랬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 추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추세? 5일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는 5일선, 급등은 상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주만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세력주가 아닌 일반적인 이런 부분을 보는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딱 정해진 가격에 어느 가격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어느 가격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요는 박스에서 움직이는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딱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지만 이런 세력형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죠? 오버슈팅도 팍 나오고, 그죠? 요까지는 깨지면 안 되는데 언더슈팅도 팍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세력주들은 돈으로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딱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그게 내가 호가창이나 여러 부분을 통해서 내가 확인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 선수들이 이렇게 팍 밀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팍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뭐 만원 깨지면 도망가요. 뭐 5일선 깨지면 도망가요. 막 매일 이러잖아. 그죠? 그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을 봐야 되는 종목이 있고, 기술적인 것을 보지 않고 기술적인 것이 오히려 깨졌을 때 역공을 치는 게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뭘 봐야 되겠죠? 5일선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지금 앞에 전고점 있잖아요.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또 뭐 모양새가 또 어떻게 나올지, 그죠?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잘 보셨다면, 여기 있으면 대박 터졌으면, 이 지금 상한가 30%면요. 4만 원짜리 30%면 주당 10,000원이 넘어요. 100주만 사도 하루 만에 금방 돈을 100만 원을 버는데 왜 안 보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당장 가셔가지고 제 유튜브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머니킨 쳐도 되고 뭐 이난이 쳐도 돼요. 거기 보면 지금 뭐 구독자가 뭐 15,900명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계속 내가 그 종목을 매일 주거든요.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거 이런 방법이고, 그죠? 이렇게 내가 넌저시 이렇게 못 얻줍니까? 힌트도 딱 주고, 그죠? 루닛도 내가 힌트를 쫙 줬잖아. 근데 그걸 코지고대로 듣는 거야. 그 얼마나 내가 지금 안타깝냐 이거죠. 자, 그리고 지금 자 이거 자람 테크놀로지인데요. 요것도 지금 AI입니다. 요거는 지금 어때요? 이 끼가 항상 주식은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끼가 있어야 돼. 끼. 과거에 얘가 어떤 이력을 갖고 움직였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보세요. 세력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람 테크놀로지를 맨날 했던 세력이 있을 거고, 삼성전자를 맨날 했던 세력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세력들이 뭘 하겠습니까? 분석하겠죠. 야, 이 삼성전자는 대주주가 얼마 가져 있고 외인이 얼마 가져 있고, 우리가 주가를 띄우면 야들은 절대 팔 아들이 아니고 대주주는 절대 안 팔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오히려 어때요? 여러분들 뭐 대정하금이다 막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대표가 나이가 많은 이런 사람들은 상속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싫어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핵 관련해서 이래 뭐 요드 이런 거 막 움직일 때 막 예를 들어서 대정하금이 상한가를 치거나 이러면은 막 완전히 막 재를 뿌리잖아요. 기업에서. 우리는 그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막 이래가지고 상친 종목을 어떻게 합니까? 뭐 하한가를 만들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그런 걸 분석한단 말이에요. 이 대주주는 어떻게, 그죠? 우리가 주가를 띄웠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얼마를 가지고 있을 거냐, 그죠? 이런 거. 그러면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자람 테크놀로지도 끼가 많잖아요. 이제 바닥에서 싹 올라와. 그럼 얘도 뭡니까? AGI라고 했잖아. AGI는 뭡니까? 인간보다 휴머노이드, 더 똑똑한 인간을 만드는 게 지금 AGI 아닙니까? 지금 머스크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 거, 뉴럴링크, 그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은 살살 지금 움직임이 좋아 보인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대동이라는 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 트럼프와 바이든은 막 계속 전쟁하려고, 트럼프는 전쟁하지 말라고, 그죠? 지금 이제 트럼프 얘기가 그래요. 바이든이 정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지금 막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뭐 그죠? 뭐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지나봐야 돼. 이제 1월 20일이 이제 그 집권을 하는 그때인데,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 재건 관련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핫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면은 이 대동이라는 이 농사도 있잖아요. AI를 통해서 짓는 농사, 그죠? 지금 이 대동이라는 그 기업 들어가 보면은 대동기업, 대동금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좀 같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인데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또 뭐 째야 되겠습니까? 또 AI를 동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동이라는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죠? 그럼 얘가 어디까지 뚝뚝 밀리는가? 이런 걸 잘 관찰해 보란 말이에요. 당장 뭐 여기 얘기한다고 내일 막 벌떼같이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또 트럼프가 켈로그를
키스 켈로그인가 하는 그 특사를 보냈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그 지금 보면은 트럼프는 인사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 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젊은 그죠? 40대를 딱 기용하고 이 특사 부분은 어때요? 좀 나이 든 사람. 이 사람이 80이더라고 나이가.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경륜이 있는 사람. 그죠?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뭐 안 한다 이러면 에이 그러면 때리쳐부라 막 이래 되지만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살살 구슬러 갖고 이래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대동 관련한 요런 종목들도 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폴라리스 AI. 지금 요건 뭡니까? 대표적인 AI 종목인데 가그에 좀 많이 움직였고 끼가 있고 그죠? 이스트 소프트,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루스 AI 뭐 그런 중에서 요 폴라리스 AI도 좀 끼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AI 같은 경우는 또 뭡니까? AI 차를 해가지고 그죠? 그 차를 임명하고 또 AI를 신설 부서를 만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봐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사마전자 같은 경우는 히토류인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유니온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차트 모양이. 그러면 이 사마전자 같은 경우는 사마전자, 티플렉스, 뭐 상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또 뭐 다른 애들 또 뭐 그죠? 또 이렇게 뭐 희귀 금속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지만 철강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요 사마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이 드론 있잖아, 그죠? 제이션 시스템을 비롯해서 에이럭스, 코콤 이 드론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앞으로는 뭐예요? 전쟁도, 그죠? 뭐 사람이 뛰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AI가, 드론이 지금 계속 드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드론으로 갖다 보내고 뭐 우리 같은 경우도 뭐 드론으로 뭐 어디를 보냈다, 그죠? 어디서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는 좀 이렇게 약간 하락을 했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유에서 움직이느냐 하면은 좀 말로서 하는 경우가 많죠. 예, 뭐 이 드론을 어떻게 하겠다, 뭐 전쟁에 뭐 활용하겠다, 뭐 이제 트럼프나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좀 약간 좀 이 드론 관련한 부분, AI 관련한 부분, 재건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이제 관심창에 좀 올려두시고 이제 좀 지속적으로 보는 뭐 그런 전략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탈무드에 있는 그죠? 이 탈무드 여러분들 아시죠? 유대인들이 썼던 그 탈무드에 있는 명언들을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남자는 텅 빈 지갑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3분 멘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 같이 부자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